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실습이나 과제를 진행하실 때 질문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교수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소스 코드가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강의 지원 시스템에서 쪽지를 이용을 해서 보내신다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더 효과적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code.cu.ac.kr에 보시면 문의가 가능한 이메일 주소가 적혀져 있어요. 그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셔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질문을 보내시면은 조교들이 해당 질문들을 보고 거기에다 답변을 달아 드릴 거고요. 시스템이 이제 만든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직접 대학원생이랑 교수들이 직접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셔야지 저희도 오류를 파악하고 그 해당 오류를 검증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실습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는 학생이 질문을 주셔서 문제의 오류를 발견하고 문제를 수정을 했거든요. 채점 방식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질문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에브리타임에 아무리 질문을 올리고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채점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물론 초기라서 저나 조교들이 직접 에브리타임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에 대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항시 24시간 계속 살펴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수나 아니면 해당 시스템의 조교에게 직접 질문을 올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네, 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C 언어의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위한 연산자들, 이미 앞선 프로그램에서 플러스, 덧셈이나 곱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하셨겠지만 체계적으로 C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연산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자를 비롯해서 나머지 연산자라든가 비교 연산자라든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연산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연산자들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정수로 입력받으면 이 정수에 대해서 가, 감, 승, 제 사칙 연산에 대한 결과값을 출력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샵 include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은 당연히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int main void, 요 void는 생략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수형 변수 a와 b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대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받은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d 띄고 플러스 띄고 %d 띄고 equal 띄고 %d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결과값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여기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해당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볼트로 있는 부분은 지워주고요. int
a, b 해서 a라는 변수와 네,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좀 더 정확하게 뭐 주석을 달면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 거죠. 네, 타이핑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노트북 키보드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터치스크린을 사용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트북에서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타이핑이 조금 오타가 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의 정수로 정수 값을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F 해서 출력을 정의하는데 %d 띄고 플러스 %d equal %d 즉 정수 더하기 정수 equal 정수가 나오는 형태로 출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A를 찍고 B를 찍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찍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연산들은 네, 네, 뺄셈, 곱셈, 나눗셈. 네, 요 기호는 컴퓨터에서는 곱셈 기호로 사용하는 아스테리스크라는 기호입니다. 곱하기 기호가 X자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굴림체와 같은 코딩 양식의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X와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를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이 별표 모양의 아스테리스크를 곱하기 기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기호는 또 퍼센트랑 비슷하기 때문에 네, 나누기 기호는 네, 요 슬래시는 실제 분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수가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적응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곱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영문자 x와의 중복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F9을 눌러서 아이고, 언어를 선택을 안 했네요. 네, C 언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F9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입력해 볼까요? 예제와 똑같이 8과 4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똑같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뭐 120이랑 7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120 더하기 7, 120 나누기 빼기 7, 120 곱하기 7, 네, 120 나누기 7 이렇게 연산 결과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요. 정수와 정수 사이의 연산에서는 무조건 정수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할 때에는 그 좌변과 우변에 어떠한 값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과 동일한 값이 결과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3 나누기 2를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1.5라고 생각을 하지만 1.5는 실수형, 즉 더블이고 얘네들은 정수형, 인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값도 인트로 나와야 되는데 이때 더블형이 인트로 바뀌게 되면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1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8 나누기 4라고 되어 있어서 2이지만 7 나누기 3인 경우에는 네,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2.3333333이지만 네, 정수가 값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2가 값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 A가 첫 번째 나오는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은 요 전체가 연산의 결과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형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산술 연산자는 덧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듈러스라고 하는, 모듈러 혹은 모듈러스라고 하는 연산자 기호가 있습니다. 얘는 나머지를 구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즉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을 생각해 보시면 3, 죄송합니다. 3을 2로 나누면 1, 2, 1 해서 나머지 1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 사이에서의 나눗셈은 이 몫을 구하는 연산자고, 이 모듈러 나머지 연산자는 바로 이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지금 둘 다 1이라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뭘로 할까요? 7 나누기 3 해보면 2, 6, 1 네, 해서 나머지 1 해서 몫은 2 나머지는 1, 얘는 나누기 연산자, 얘는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와 정수 사이 연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실수 연산은 나머지가 없잖아요. 실수와 실수 나눗셈에서는 예를 들어서 3.0 나누기 2.0이다. 얘는 1.5예요. 네. 실수와 실수 사이 연산이니까 실수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나머지가 존재하지가 않죠. 이때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정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3이고 네, A 나머지 B는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와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얘는 처음 보시는 걸 텐데요. 플러스는 하나 증가해라 라는 연산자고, 마이너스는 하나 감소해라 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이렇게 치면 A가 만약에 3이었다면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A의 값이 4가 됩니다. A가 4였다면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A의 연산의 값은 다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씩 증가하거나 일씩 감소하는 연산자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증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네, 얘를 증가 연산자, 얘를 감소 연산자 합쳐서 증감 연산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연산자에서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3a 플러스 b가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얘는 실질적으로 3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거고, 요때 우리는 a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3을 곱하지 않죠. 반드시 3 곱하기 a를 먼저 하고 b를 더합니다. 왜죠? 이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의 연산도 이 나눗셈과 곱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더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곱셈, 나눗셈, 나머지까지 포함입니다. 예, 요 세 가지 모두. 네, 그렇고요. 얘네들보다 더 높은 건 바로 증감연산자예요. 증감연산자를 제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자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을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자에서의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서 수식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산자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수와 실수가 혼합된 연산은 실수 연산으로 처리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 정수보다는 실수가 더 자세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가 분실될 우려가 더 적은 값은 실수입니다. 따라서 얘가 데이터 공간도 훨씬 더 커요. 얘가 더블이라고 치면 얘는 8바이트고 얘는 인트면 4바이트의 기억 공간을 가져요. 즉 아파트로 얘기하면 얘는 40평이고 얘는 80평입니다. 그러면 40평 아파트를 80평으로 이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80평 아파트에서 40평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정말 많은 짐들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즉 데이터의 로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 사이의 연산은 데이터의 로스가 발생을 안 시키려면 반드시 실수의 결과값이 나와야지만 네, 데이터의 로스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수와 실수가 혼합된 연산은 무조건 실수의 연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산술 연산의 결과 대입되는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자료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2.5 나누기 2 했는데 얘를 더블형 변수 f에다 저장을 하면은 그냥 1.25가 저장이 되겠지만 얘를 만약에 int a에다가 저장을 했다면 1이 저장이 되어야 되니까 정수형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 a와 b가 모두 실수인 경우에 계산의 결과는 실수가 되지만 c라는 변수가 정수 타입이면 이 실수의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값만 c에 저장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의 결과는 실수지만 저장은 즉 대입 연산자가 끼어 있고 여기에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 연산에서의 나누기 연산자는 소수 이하를 모두 버린 결과값을 돌려준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나누기와 나머지 연산에 나누는 수, 제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cannot divide by 0라는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라는 에러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실수로라도 0으로 나누는 연산이 무조건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은 에러를 발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이 들어가는 경우엔 여기에 어떤 변수를 썼다, 뭐 c는 b 나누기 a라고 했다, 그러면 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 a가 0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 해보기. 자, 혼자 해보기, 아까는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정수로 입력받아서 연산을 했다면 이번에는 세 개를 한번 처리해 보는 겁니다. 세 개를 덧셈도 해보고, 뺄셈도 해보고, 곱셈도 해보고, 나눗셈도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두 개만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데, 뭐 앞선 요 예제에서 여기에 플러스 %d 하나만 넣어주고 여기에 c 하나만 추가해주고 여기도 변수 c 추가해주고 여기에도 %c 하나 추가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여러분들 코딩을 자동 채점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의 이 빈칸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A 빈칸 플러스 빈칸 B 빈칸 이퀄 빈칸 C, 얘나 A 플러스 B 이퀄 C나 똑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얘를 채점을 할 때에는 출력 결과가 이 두 개는 다른 것으로 인식을 해서 요구하는 정답이 이거일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얘는 오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예제와 문제에서 출력 예시의 빈칸의 개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선 소스코드를 변형해서 요 값만 추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1번 문제는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4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8 더하기 4 하고 8 빼기 4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소스 코드를 봐야지 정확하게 어떻게 연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증감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한 거네요. 연산을 통해서.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int abcd에서 4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4개 변수를 선언을 하고 합계를 구하기 위한 썸이라는 변수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고요. 4개의 정수를 스캔F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썸에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에는 a-b를 저장을 했습니다. 변수에. 일반적으로 C의 표준 문법에서는 이런 스캔F나 뭐 이런 덧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변수 선언이 모두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용해야 되는 변수가 있으면 제일 앞에서 선언을 해주는 게 네, 표준 C의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A 출력하고 B 출력하고 썸 출력해서 %D 플러스 %D 이퀄 %D %D 마이너스 %D 이퀄 %D 이렇게 A, B, 마이너스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A를 2 증가시키고 B를 2 감소시키고 C를 2배 해서 C에다 저장하고 D를 2로 나누어서 D에다 저장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2씩 증가하라, 2씩 감소해라, 2씩 곱해라, 2씩 나눠라.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의 수에 2를 더해서 자기 자신한테 더해주는 형태의 이런 공식들을 자주 사용하게 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A의 값은 8에다 2를 더했으니까 10이 되겠죠. 내 입력값이 8이었으니까. 네, B는 4였으니까 2를 빼면 2가 될 거고요. C는 2였으니까 곱하기 2하면 4. D는 6이었으니까 나누기 2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0, 2, 4, 3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호는 빈칸을 표시해 주기 위한 기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를 증가하고 B를 감소하고 A를 증가하고 B를 감소하는 부분을 했어요. 그럼 A는 10이고 B는 2입니다. 네. 그러면 증감연산자인데 얘는 변수 뒤에 있고 얘는 변수 앞에 있네. 이런 차이가 보여요. 이게 무슨 차이냐 라고 하면은 보통 플러스 플러스 A는 전이 연산자 혹은 전치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A 플러스 플러스는 후이 연산자 혹은 후치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이 A의 값을 1씩 증가하는 연산자예요. 하지만 차이가 뭐냐? 플러스 플러스 A는 A의 값은 1 증가하고 이 전체의 값도 증가한 A의 값이라는 거죠. 즉 A가 만약에 3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되면 A의 값은 3이 되고 요 전체도 3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후치 연산자인 경우에는 네,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A의 값이 3이다 라고 한다면 네, 위에다 쓸게요. A 플러스 플러스인데 A가 3이다. 그러면 A의 값을 1 증가시켜서 4가 되고, 하지만 이 연산의 결과값은 증가하기 이전의 값은 3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증가하기 전에 이 값을 보내놓고 1을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 뒤에 증가한다, 앞에 증가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A의 값이 10이니까 네, 10이죠. 따라서 얘는 후이 연산자니까 10의 값을 출력하고 A의 값이 1 증가해서 11이 된다. B의 값이 현재 2니까 2의 값을 출력하고 현재 값을 1 감소해서 1이 된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여기에 오면 A의 값이 11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11이 바뀌어 있으니까 11에서 하나 증가해서 12가 되고 증가된 값이 출력된다. 마찬가지로 1에서 감소된 0의 값이 B에 저장되고 그 0이 출력된다 해서 12, 0이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 출력 1, 12, 0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잠깐 지울게요. 네.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주석은 사용하지 않고 먼저 A, B, C, D 4개의 변수를 사용을 하고 네, int sum과 마이너스였나요? 네, 마이너스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뭐 변수명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개의 값을 네,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값을 입력을 받게 됩니다. 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썸을 구해주죠. 썸 equal a 플러스 b. 네.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 b. 네. 보기 싫으니까 이거 좀 빈칸 좀 띄울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썸으로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시 a는 a 플러스 2, b는 b 마이너스 2, c는 c 곱하기 2, d는 d 나누기 2. 여기 2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하고 네, A, B, C, D를 출력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후위 연산자 A 플러스 플러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 A 플러스 플러스 A 전위 연산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오타가 났네요. 네. 여기 S가 빠졌네요.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입력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8, 4, 2, 6 입력을 하면 출력 결과가 잠시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요거를 다른 컴파일러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컴파일러마다 후위 연산자, 전위 연산자가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C로 바꾸고요. 코드를 카피해 와서 실행을 해볼게요. 스탠다드 인풋 입력값 시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네. 다시 인풋 값을 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8, 4, 2, 6 얘는 좀 사용 방법이 달라서 여기에다 입력 값을 넣어줘야지만 됩니다. 네, 저장을 해주고 엔터를 안 쳐서 네. 네. 얘도 이런 식으로 컴파일이 되네요. 네. 이게 컴파일러마다 다른 부분이라서 표준으로 출력이 되는 애를 네, 찾아서 진행을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웬드박스에서 한번 해볼게요. 뭘 잘못 쳤죠? 웬드박스 ORG가 아니었나? 컴이었나? 응? 맞는데 왜 아까 접속이 안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GCC C 언어의 GCC 최신 버전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집어넣고 인풋은 8, 4, 2, 6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해서 출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후이 연산자가 에러가 나니까 옛날 컴파일러로 바꿔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네, 어떻게 해도 지금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컴파일러들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얘네들을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변경된 값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컴파일러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가 만약에 이 밑에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됐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 A의 값이 미리 들어간 A, B의 값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증가하고 감소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아마 컴파일러마다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어서 요 출력 결과는 언어마다 다르니까 사실 언어가 아니라 컴파일러마다 다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부분은 출력된 결과를 보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같은 변수에 대해서 증감연산자를 하나의 문장 안에 넣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연산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이 부분들을 비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교재를 쓸 때의 내용에서 검증했던 컴파일러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지금 그 컴파일러를 지금 이 랩탑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2, 10, 12, 12,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11, 1, 11, 1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11, 1, 11, 1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거나 다음 주 강의 앞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치연산자 마이너스 전치연산자고요. 혹은 뒤에 식하고 플러스 식 마이너스 여기 식은 대부분 변수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뭐 a 더하기 2 플러스 이런 건 안 돼요. 어차피 요 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변수 하나만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 a는 a 이퀄 a 플러스 1과 같고 얘는 다시 a 플러스 이퀄 1과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와 a 마이너스 같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같고 a 마이너스 이퀄 1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때 차이점은 얘와 얘는 먼저 1을 감소시키고 작업을 진행하느냐 이 연산 피연산자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을 먼저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한 후에 1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느냐의 차이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같은 변수에 대해서 증감연산자가 중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두
후치든 여기 따옴표가 하나 빠졌네요. 전치든 네, 모두 a의 값을 증가시키는 거는 동일하지만 나중에 증가시키느냐 먼저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 순서의 차이가 있어서 a가 만약에 5라고 했을 때 얘의 대표값은 5지만 얘의 대표값은 6입니다. 그리고 둘 다 a에는 6이 저장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증가하느냐 먼저 증가하느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냐 후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가 1일 때 네, 해보면 얘는 a가 1을 증가해서 2가 되고 요 값도 2가 돼서 2가 출력되고 네, 얘는 a가 이제 2가 됐는데 2를 먼저 출력하고 증가해서 a의 값이 3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아까 그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 안에 똑같은 변수에 대해 증감연산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메모리에서 이 변수를 어떻게 핸들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의 컴퓨터들은 한 번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나눠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결과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값이 바뀐 게 여기에 적용이 안 돼서 아니 적용이 안 돼서 그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컴퓨터에서. 네, 그래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선 예제에서 네, 요거를 단순화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다라는 거. 네, 기호. 그래서 아까 진행했던 소스 코드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얘를 플러스 이퀄, 얘를 마이너스 이퀄, 얘를 곱하기 이퀄, 얘는 나누기 이퀄 이렇게 해도 나누기 이퀄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 8, 4, 2, 6이었나요? 네.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타가 나서 값이 다르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됐네요. (8, 4, 2, 6) 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equal a 플러스 2를 우리는 줄여서 귀찮잖아요. 요거 한 글자 더 쳐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a 플러스 equal 2라고 입력을 한다. 네.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귀차니즘이 상당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입력 어떻게 하나라도 좀 안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한 결과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연산자예요. 8, 90년대만 해도 이런 연산자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또 a equal a 플러스 1 이런 건 더 귀찮으니까 a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입력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의 관점에서 이러한 연산자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혼자 해보기입니다. 자, 두 번째 혼자 해보기는 정수 변수 a와 b를 입력받아서
A는 전치 증가 연산자를 사용하고 B는 후치 감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두 수의 합을 C에 저장한 후에 출력하는 거. 즉 A를 이제 저장하고 B에 저장한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를 C에 저장해라. 그럼 A가 8이니까 1 증가해서 9가 되고, 따라서 요 연산은 9, B의 값은 4니까 하나 감소해서 4에서 3이 되지만 감소되기 전의 값을 사용해야 되니까 4가 돼서 여기는 13이 되겠죠. 따라서 A와 B와 C를 출력해보면 A는 9, B는 3, C는 1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개의 정수 A, B, C를 입력을 받아서 A와 B, B와 C를 각각 비교해서 같으면 1, 같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같지 않으면 1을 출력하고 같으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A, B, C에 각각 3, 6을 저장을 하고 3과 6이 같니? 같지 않으니까 0, 6과 6은 같니? 같으니까 1, 3과 6은 다르니? 응, 1, 6과 6은 다르니? 아니, 0. 일반적으로 C에서는 참 혹은 true 얘를 1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거짓 false는 0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0은 무조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값은 1 외에도 모든 값은 다 참으로 처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1이 참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짓, 참, 거짓, 참, 거짓이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소스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세 개의 변수 선언하고 입력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의 값과 B의 값을 출력하고 콜론하고 A equal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 equal B. 얘는 A랑 B랑 같니? 라고 확인을 하는 연산자예요.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냐?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뭐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같으면 1, 같지 않으면 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3과 6이 A, B의 값이 왔으니까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따라서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B와 C는 6과 6이니까 6과 6이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참이죠. 그래서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느낌표는 우리 흔히 not이라고 읽습니다. not 컴퓨터에서 물론 exclamation mark 느낌표 2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얘는 주로 not으로 사용을 해요. not. 그래서 not equal이라고 읽습니다. equal을 왜 비교 연산자를 할 때 이거를 쓰느냐? 바로 대입 연산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다가 저장해줘 라는 뜻으로 얘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연산자를 같다라는 데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다라는 것은 2개짜리를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기호를 키보드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있는 not과 equal, 그래서 not equal 같지 않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3개의 변수가 필요하네요. ABC 3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얘는 지울게요. 그리고 3개의 변수에 대해서 값을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하면 되네요.
때 %d %d 콜론 띄고 네 %d죠. 네, 하고 a, b에 a와 b가 같냐, 이번에는 b와 c가 같냐, 이번에는 a와 b가 같지 않냐, 이번에는 b와 c가 같지 않냐 라고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실행을 해보면 네, 값을 3, 6, 6 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0110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네, 1, 2, 3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1과 2는 같지 않고 2과 3은 같지 않고 1과 2는 같지 않나 true, 2와 3은 같지 않다 true,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값을 비교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연산자는 네, A와 B를 비교해서 같으면 참, true, 또는 1, 다르면 거짓, false, 0을 돌려주는 네, 비교 연산자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반환하는데 값을 거짓임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0이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값이면 참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A와 B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연산자라고 하고요. 관계연산자의 결과는 항상 참 또는 거짓인 1 또는 0으로 값을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혼자의 보기 문제. 이번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정수의 값이 같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얘는 너무나 쉽겠죠? 네, 앞에 예제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산자 예제 4번 들어가기 전에 아까 나왔던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실행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연산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네, 이거를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면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똑같이 나오죠. 이게 이제 컴파일러에서 한 줄로 처리를 했을 때 병렬 처리를 통해서 미처 이 앞쪽의 연산이 뒤에 연산에 영향을 안 주고 그냥 기존의 A의 값만으로 처리가 되도록 컴파일러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순서대로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 언어 표준에서는 하나의 명령문 안에 동일한 변수에 대해서 증감연산자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출력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네, 4번 문제는 세 개의 A, B, C 변수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A가 B보다 큰지 비교를 해보고, 두 번째 B가 C보다 큰지 비교를 해보고, 세 번째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지. 그래서 A가 B보다 큰지,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지,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해보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큰지, 사도 있네요. B가 C보다 작은지. 그래서 A가 B보다 크면 A, B, C에 각각 저장이 되니까 A가 B보다 큰지 거짓이죠. 참이 아니니까 0. false죠.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은지, 7, 7 같으니까 얘는 1, tr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지, 3과 7이니까 작으니까 true. B가 C보다 작은지 같으니까 거짓이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요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작다, 크다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호가 없어요. 컴퓨터 키보드에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느냐? 얘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반드시 크다, 같다, 작다, 같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B가 C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거짓, 참, 거짓이 출력이 되는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A, B, C 3개만 필요하니까 이 부분 지우고 3개만 입력받는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3개만 입력받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작성을 할게요. printf %d 띄고, 코드에는 여기 백슬래시 n이 없네요. 그러면 출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0 띄고 1 띄고 1 띄고 0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출력 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A가 B보다 크다. Y가 빠졌네요. 그 다음에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 실행을 시켜서 3, 7 서버 연결이 끊겼습니다. 다시 진행을 할게요. 3, 7, 7 입력을 하면 이렇게 0, 1, 1, 1, 0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강의 자료는 수정해서 제출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제 2도 코드를 수정해서 다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연산자 크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 연산자이기 때문에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반환을 하는 거고요. A가 B보다 큰가?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는 3이고 B는 7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기 때문에 결과는 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연산자를 살펴보셨는데요. 예,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총 6가지의 관계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출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들을 우리는 관계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은 관계연산자의 출력값을 출력해 보시오. 그럼 두 개 A, B 선언하신 다음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각각 논리값을 출력해 보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앞선 예제를 살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AND, O와 NOT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0은 거짓이라 그랬죠. 0이 아닌 값은 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에 AND를 하면 참과 거짓이니까 참과 거짓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OO는 참 거짓이니까 참. 그리고 A에 대해서 얘는 B에 대해서 낫을 했나 보네요. B에 대해서 낫을 해보면 참이 되겠죠. 그래서 AND는 0, 0일 때는 0, 0, 1일 때도 0, 1, 0일 때도 0, 1, 1일 때는 1이 나오는 거고요. 5원은 0, 0일 때는 0, 1, 0, 1일 때는 1, 1, 0일 때도 1, 1, 1일 때는 1.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상황입니다. 낫은 0일 때 1, 1일 때 0이 되는, 즉 반대, 인버스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A와 B. 근데 AND 연산은 어떻게 쓰느냐? 요 앰퍼샌드라고 하는 기호 두 개를 써서 AND를 표현합니다. 이 앰퍼샌드 기호는 AND라고도 읽기도 하고 앰퍼샌드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AND라고 읽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요 버티컬 바는 요 백슬래시 있죠. 요 키보드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 보면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엔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키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되어 있거나 혹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Shift 누르고 백슬래시를 누르면 이 버티컬 바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고요. 그래서 버티컬 바 두 개를 치시면 얘는 5월을 뜻합니다. 일단 5월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느낌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낫을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만 쓰면 낫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 두 개만 입력을 받도록 하고요. 얘는 필요 없는데 계속 있었네요. 두 개만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에 대해서 크다. 그 다음에 크다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죠. AND는 이거. AND. 그 다음에 5는 이거. not은 이거.
하고 출력을 진행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값은 1, 0 입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닌 값을 입력해도 얘는 true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9, 0을 입력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은 뭐 2, 3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2개 이상의 조건을 조합해서 논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라고 해서 논리연산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참은 1, 거짓은 0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이런 참거짓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논리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 and B 논리 곱이고요. 그래서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그런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연산자가 2개가 되고요. 오어 그리고 낫은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거. 뭐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혼자 해보기인데요. 아래와 같이 2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논리 연산자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D도 해보고 OR도 해보고 NOT 뭐 방금 전에 해본 거 똑같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죠. 이번엔 3개의 정수 A, B, C를 입력받아서 출력 결과와 같은 다양한 논리적인 연산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논리 연산을 하는 코드고요. 1이 0보다 크냐, 작냐? 그러면 얘는 거짓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0은 1보다 작냐, 참이니까 얘는 1이죠. 그러면 0과 1의 AND는 0. 그럼 1과 0, 1이 0보다 작느냐, 거짓. 0이 1보다 작느냐, 참. 그러면 0과 1의 5어니까 참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과 not 1.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1과 0의 5어니까 1.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앞선 예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요. A가 B보다 작냐와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B가 C보다 작다. 얘는 A와 not C의 or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타이핑을 통해서 코드를 타이핑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B, C 3개의 변수가 필요하고요. %d 작다 %d 공백이 있었네요. 띄고 and 띄고 %d 작다 %d 작고 결과는 %d \n 되고요. 이거는 a b b d a b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d 작다 %d 가로 닫고 5어 %d 작다 %d 가로 닫고 콜론 %d n 하고 a b b c 여기 이게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1 result 2 3 는 되죠? result 2는 a가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얘는 그냥 result 1으로 고칠게요. 똑같은 거니까 이미 계산을 했는데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네, 세 번째는 여기부터 쓸까요? result 3 네. a or not c 하고 네. %d 띄고 or not %d 바로 닫고 콜론 네. %d n 하면 a와 c와 result 3가 되겠죠. 실행을 해보고 네. 뭔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다섯 번째 라인 7번째 줄이네요. 7번째 줄에 뭐가 잘못됐을까요? 위에 세미콜론을 안 찍었네요. 네. 그러면 1, 0, 0, 1 입력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AND를 처리할 때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OR을 처리하는 게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식들이 논리 연산자에는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네, 거짓이고 참이고 이 두 개에 대한 AND 연산을 하면 거짓과 참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논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는 A, C, not C에 대한 OR 뭐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정수 A, B, C를 입력받고 아래의 출력 결과와 같은 다양한 복합 논리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앞에 예제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결과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네. 실습은 혼자 해보기 41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1페이지 앞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제로는 네, 여러분들 교재에 52페이지에 확인학습 1번과 확인학습 2번, 그리고 확인학습 4번 이 3개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이메일이든 강의 지원 시스템이든 그 다음에 code.cu.ac.kr에 조교 이메일이든지 간에 어디를 통해서든 질문을 주시면 되니까 질문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저희가 문제 출제를 자동검사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진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메일을 주셔야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걸 정상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